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본 법규에 대한 해설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론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 40분쯤 해서 강의를 하나 올려드렸고요. 학개론보다 저는 법규가 오히려 조금 더 난해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금 생소한 문제도 몇 문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법규가 오히려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규는 이제는 이게 방향을요, 여러분들 기출에 나왔던 거 위주로 당연히 보시고요. 이제 추가로 어디를 봐야 될지 대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징이 위험물법 시행규칙 별표 18, 19, 20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제나요, 그죠?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도. 그리고 특이하게 그 설비에 관련된 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화 설비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이제는 다 간과하지 않고 전부 다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양이 엄청 많아져요, 법규가 그러면. 지금 25문제로 늘어나면서 그런 게 이제 계속 껴들어오고, 오히려 이번에 보면은 화재조사법이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공채 기준으로.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번에 포인트 되는 것들 같이 한번 또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법규 문제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해설을. 자, 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문제입니다. 자,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이 과태료는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만원짜리 제가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0만원짜리 딱 나왔네요. 여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고 안 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신고 안 했을 때 내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기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알았으면 그냥 2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런 것들 예전에도 나왔었죠. 1년이죠, 1년. 1년간 똑같은 행위를 위반하면 똑같은 그 행위 차수를 한 번씩 올려준다. 그리고 네 번째, 위반행위장화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과권자는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정도를 뭐 할 수 있다?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쉽게 가져가실 수 있고, 그리고 2번에 가보면 이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본서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본서한테 신고로 해야 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것도 우리가 소방기본법 19조에 가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예전에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재 예방 강화지구와 유사하다. 근데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갔을 때와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후 분량이 없어요. 이 노후 분량은 어디예요? 예방 강화지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장 맞습니까? 또 이제 공장 창고 목조 위험물 이게 뭐 돼 있는 장소? 그렇죠. 밀집해 있는 장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고해야 되는 장소고 또 하나가 이제 석유공장.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갔을 때 얘만 없다. 요건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1, 2번 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나와 있는 거고 지원활동. 요거는 이제 안전활동하고 구분만 잘 하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생활안전활동과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구분만 잘 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규칙사항에 가보면 8조의 4에 그죠? 소방지원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 신고에 따른 거, 고드름 등의 제거, 자연재해 지원, 금적대기 지원 너무 쉬운 게 여기 생활안전이 바로 이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문제가 지금 3문제가 나왔고요. 네 번째, 이것도 현장 지휘훈련에 대한 게 이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가보면 별표 3의 2에 가보면 나오죠. 이 훈련에 대한 게 맞습니까? 그럼 이 별표 3의 2에 갔을 때 현장 지휘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계급이 이렇게 되죠. 맞죠, 여러분들? 위경영청. 맞습니까? 장이나 준감이나 총감은 너무 높죠, 지금 계급이. 그죠? 그래서 딱 이렇게 4계급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들 기본법이 4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공사업법이죠. 현장 확인 대상이 맨날 나오네요. 그래서 SP 등, 그죠?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물분무 등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자 여기 네 번째 가보면 연면적이 5,000제곱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게 아니고 얼마예요? 1만에 11층 여기 숫자 자체가 다 1이라 그랬잖아요. 완공검사는. 맞습니까? 그것만 포인트로 잘 알고 있어도 얘는 나가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너무 쉽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자, 여섯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탁도 제가 모의고사 때 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탁도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청장이 하는 일이 있고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워낙 바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일이 있고 시도지사가 원래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제 협회에 위탁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업종에 대한 것들은 원래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신고받아주는 거.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근데 시도지사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협회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갔을 때요. 기역, 니은, 리을, 비음. 요게 벌써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시공능력 평가 공시.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잖아요. 평가 및 공시. 자, 요거 다 누구한테 합니까? 청장한테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장도 이거를 하나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업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시행령상 갔을 때 20조에 가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7번 볼게요. 야, 상주공사 감리 대상? 이거 맨날 기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거 들어가 있죠. 근데 뭐는 제외? 그렇지. 아파트는 제외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지포 16층에 500세대 아파트. 맞나요? 그래서 지금 갔을 때 3만 제곱.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 이상이고 500세대 들어갔네요. 1000세대니까요. 그죠? 제대로 들어갔고 얘네 3만 이상 안 되니까 날리는 거고요. 정답 몇 번이요? 1번. 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령 별표 3에 가보면 별표에 가보면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죠.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제가 요번에 나온다라고 했던 그죠?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대상. 그래서 연면적 기준 잘 알고 계시라 그랬잖아. 연면적. 이거 다 여러분들 5,000짜리 다 맞거든요. 그럼 이거 맞다라는 것만 알았으면 틀린 건 얘겠네. 그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43조에 들어가 있는데 요게 총합이 몇 톤이에요? 100톤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탱크 용량이 몇 톤입니까? 30톤입니다. 이런 내용들. 됐죠?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고 제가 시행령 쪽 별표에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왜냐하면 보일러라던가 난로 거기에 낼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죠? 숫자만 살짝 바꾸면 우리가 출제위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문제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 탱크와 지금 여기 갔을 때 보일러 본체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맞습니까? 1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리고 화목은 다 2m라 그랬죠. 2m 이상 높게 설치를 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가보십시오. 음식 조리를 위해 설치하는 경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가까이 있는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야 된다. 4번.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행안부령이 아니고 예로 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옳은 건 3번밖에 없다. 확실히 얘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3번을 답으로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아직은 없습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이거 되게 좋아하네요. 지난번에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가보면은 첫 번째 값을 때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에 연면적 얼마 이상인 거? 15,000. 그리고 5,000 나오죠. 그죠? 전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11층.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거, 냉동, 냉장 창고. 그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요거. 2번이죠. 2번. 맞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행령 제29조에 가보면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11번. 요 조항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방법에 가보면요. 시행령 시행규칙상 안전관리 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법에 가보면 시행령 37조에 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교육을 연 1회. 그리고 1급. 관계인은 훈련 및 교육을 30일 이내에 우리가 결과 보고를 꼭 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본서에게 제출을 해줘야 되고. 3번. 소방서장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 보관이 대부분 1년 보관이 아니고 몇 년? 2년 보관이죠. 2년 보관.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습 문제를 워낙 많이 풀어봤습니다. 이 조항 자체를. 그죠?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 조항이. 많이 나오지 않는 조항인데 최근에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한번 나왔습니다. 됐죠? 12번. 자, 이거 제 모의고사 때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뭡니까 지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출입자가 알기 쉽게 계셔야 하는 사항.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우리 건물에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거기 안에 있는 제실자들에게.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알려주냐면 안전관리자 이름이 뭐고 언제 이 사람이 선임이 됐고 또 이 안전관리 대상물은 무슨 빌딩이고 뭐 여기가 2급인지 1급인지. 그죠? 세 번째가 보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용도라던가 수용인원 이런 것들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근무 위치 요거 들어가 있죠. 수신기나 종합방지실 이런 위치를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예방법에 가보면요. 시행규칙 몇 조요? 15조에 가보면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법 문제가 지금 갔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맞죠? 네, 요 문제가 한번 또 출제가 됐네요. 안 나오다가 이것도 처음 나왔거든요. 기출에 원래 이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게시하는 사항 물어보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요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후에도 또 나올 수 있겠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근데 지금 여기 없는 내용이 이제 원래 연락처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근데 연락처가 없고 이상한 게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그쵸? 12번은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법률 시행령상 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공무원이요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금 20년이 안 되죠. 9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7년 이상 한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최상위급은 1급이에요. 1급.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방법에 가보면. 그래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내가 이제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1급에 해당하는 대상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결국 1급 찾으라는 거예요. 1급. 맞습니까? 1,000톤. 이게 1급이죠. 얘는 다 뭡니까? 200m, 120m. 200m는 아파트. 120m는 아파트 외의 업무시설이라고 들어가 있고 연면적 기준 들어가 있죠. 이거 다 뭐예요? 특급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규칙 별표 18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뭐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보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 밑줄은 쳐져 있어요, 책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막 파고 이런 조항이 아니라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1번에 가보면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게 저장 기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옥내 저장소는 온도가 55도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요게 옥외 저장소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할 때는 요게 10m 이하가 아니고 몇 m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6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즉 6m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이 규칙 별표 18을 이제는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요. 저는 15번이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준비해 간 친구들은 잘 준비해 갔더라고요, 요거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화 설비 설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위험물은 지정수량 10배를 1소녀 단위로 하고, 두 번째가 보면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면적이 지금 100을 1소요 단위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1소요 단위라는 게 이제 이게 100이 아니고 150입니다. 저장소는. 150. 아셨죠? 네. 그리고 내화 구조가 아닌 건 75. 이 문제는 저는 조금 맞추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준비를 해가셨다면 당연히 맞출 수 있었겠지만, 요게 이제 규칙 17조, 별표 17조가 아니고 별표 17에 가보면 소화 설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뭐 전기 설비 기준 나와 있고,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요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15번은 잘 안 보는 기준이다. 네. 근데 뭐 맞출 수 있는 분들은 맞췄을 거다. 근데 못 맞추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번. 이거는 뭐 우리 알킬알루미늄이나 알킬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운송 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서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죠. 그쵸? 자, 17번. 네, 이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풀었던 거고, 제가 엄금주의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기, 주의가 아니고 뭐예요? 엄금이죠. 그쵸? 제가 엄금 중심으로 보시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엄금을 주의로 바꾸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18번째입니다.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의 주의. 자, 방유제 문제네요. 방유제 문제는 뭐 워낙 우리가 항상 이제 봤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요거 0.5에 3m라는 거 다 외우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만 들어가 있고 간막이 뚝, 그리고 여기 계단 또는 경사로를 50m마다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19번 이동 탱크 저장소. 그러니까 밑줄은 다 쳐져 있어요. 책에 가보면 이런 이동 탱크 저장소 기준도.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동 탱크 저장소는 그 내부에 몇 리터 이하마다 몇 미리 이상의 뭐를 칸막이를 꼭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000에 3.2 432거든요. 432 432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의 것으로서 칸막이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저장 탱크가 요거죠. 요거 유조차. 그러니까 요 내부에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해줘라. 몇 리터마다.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시행규칙 별표 10에 가보면 어디에 이동탱크 저장소 기준에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20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면제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설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간이 스피를 설치해야 되는 곳에 우리는 스물미 면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 세 개 있으면 얘를 면제가 가능하다. 스물미, 옥내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가 자동식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자동식 소화 설비로는 면제가 되겠죠. 수동식으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죠. 그죠? 이런 것들 시행령 별표 5에 가보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고, 21번 건축 허가 등의 동의대상물도 마찬가지.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고, 6층에 제가 연면적 기준이 진짜 중요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노수가 얼마였어요? 우리 200이었죠. 그래서 노유자나 수련시설 연면적이 200이었죠. 이게 잘못된 거죠. 4번. 맞습니까? 그래서 학교는 100, 노수 200, 정신이나 장애인 300, 정장 300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워둬라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22번 가볼까요? 우리 소방시설법에서 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 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나왔죠. 그쵸?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옥스물. 근데 이 물이 등이라 그랬죠. 등.
그러니까 여기 안에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됐죠? 간이 SP 아니죠? 포, 이산화탄소 들어가 있는데 포가 아니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를, 3번이 맞는 거고 4번이 잘못된 거죠. 그쵸? 왜냐면 얘가 뭐예요? 물분무 등 소화 설비죠. 물 및 포의 할할 분광구.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연송이나 연살은 뭐예요? 연송이나 연살, 이건 소화활동 설비잖아요. 그죠? 전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옥내 내진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치해야 될 건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23번 보겠습니다. 23번. 중대 위반 사항. 제가 그랬죠? 이거 나온다고? 신출로? 중대 위반 사항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갔을 때 거기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얘가 잘못돼 있죠. 그렇죠?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행령 34조에 가보면 근거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펌프 또는 뭐 제어반, 맞습니까? 펌프나 제어반, 또 전원이 고장나서 뭐를 안 한답니까? 동작을 하지 않는답니다. 맞죠? 이랬을 때 우리가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에 가보면요. 자, 그리고 24번 문제에 가보면 조사법이네요. 시행령상 화재 감정기관 지정 기준에 전문 인력 중 주된 기술 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주된 인력 기준인데 얘 혼자 보조 인력 기준입니다. 보조 인력 기준이고, 그래서 요 시행령 12조 찾아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화재조사법은 나온 지가 2번 됐잖아요. 지금 저번에 한번 나왔고 요번에 나왔고 아직 쌓인 문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자료를 축적을 잘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이제 25번 보겠습니다. 조사법 같은 범 시행령상 화재 정보를 수집 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1번에 가보면 시도지사는 예방과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된다. 여기 누가 하는 거예요? 청장이 하는 겁니다. 청장. 아셨죠? 이게 청장이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가보면 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 조항 자체를. 얘는 대통령령이고요. 그리고 요게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무슨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냐면 화재조사법. 그죠? 요게 몇 조에 들어가 있냐면요. 자, 알려드릴게요. 이게 제가 적어왔는데 적어진 게 지워져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안 보일까요? 요게 뒤쪽에 나와 있거든요. 뒤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 가보면 19조 화재조사법 19조에 가보면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규를 딱 봤을 때 요번에 한 2문제 정도 빼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학개론하고 법이 생각보다 평균 점수가 높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이제 학생들이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90점 이상 정도는 거의 다 나오지 않을까, 한 92점 정도? 근데 또 이제 88점이나 뭐 84점 나와도, 제가 볼 때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가능성을 좀 높이려면 한 2개에서 한 3개 정도? 틀리는 정도는 하셔야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학개론이랑 법규에 대한 해설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험이 다 끝난 입장이고, 그죠? 이제 또 합격하신 분들은 또 이제 이후에 뭐 면접이나 체력을 준비하실 거고요. 아니면 요번에 정말 뭐 아깝게 좀 잘 안 됐다, 내가 실수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합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시면 요 소방공무원은 언제든지 합격의 길이 열려있는 제가 볼 땐 직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좌절이 됐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 다 잡으셔서 꼭 공무원에 여러분들 소방관, 멋있는 소방관이 되기를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차피 제가 직강 쪽은 저쪽 이제 지방 쪽에서만 진행을 해요. 지방 쪽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아마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 쪽에서 저는 그냥 공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이론부터 해서 그냥 풀커리를 그냥 다 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책을 좀 제가 내서 책을 좀 이제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볼 때 제 책을 이제 사면 강의 정도는 이제 좀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이제 하려고 계획 중이긴 한데, 그 계획이 나오려면 한 4월 중순이나 말쯤은 돼야 제가 OT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컬이 어떻게 돌아갈지, 소방 공무원에 대한 거 아셨죠? 그래서 빠르면 4월 중순이고요. 조금 늦으면 4월 말에 제가 강의를 하나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아셨죠? 왜냐면 어떤 분이 또 이제 채팅을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쪽지를 주셔서 저한테 혹시 올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가 진행이 되냐, 본인이 요번에 이제 학이랑 법을 봤는데 점수가 좀 잘 나와서, 근데 이제 행정법을 좀 잘 못 봤나 봐요, 그 친구가. 그래서 행정법 위주로 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학법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번에 이걸로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 해서 제가 얘기는 했거든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다라고. 그래서 온라인 쪽을 제가 유튜브 쪽으로 좀 공급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고, 책이 또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또 책을 또 사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뭐 정말 학, 법, 시험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이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약간 모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오셔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이제 카페에 오셔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하시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론 강의가 준비가 되고 이론 책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커리에 대한 설명,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교재는 이런 식으로 구입하면 된다 라고 제가 공지를 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보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전체적인 어떤 커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일단 푹 쉬시고요.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